제가 이제 저와 같은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다가 대기업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소카라는 거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소카. 네, 소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어플 하나 다운받잖아요. 그러면은 전국에 어디에 있든지 여기 부평역 근처에도 아마 소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어플 하나 다운받아서 그 차를 타고 내가 원하는 강남역에다가 그냥 타고 가서 세워놓고 반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벅이들이 이제 차를 안 사요. 비가 한번 소나기 맞고 귀가 겨울에 한번 얼면요, 뚜벅이들이 차를 샀잖아요. 근데 이제 차를 안 사고요. 유통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는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뭘 많이 하죠? 자영업 많이 하잖아요. 자영업을 많이 하게 되니까 개인 사업자들이 많아지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장기 렌트나 리스 차를 많이 뽑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고차가 덜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한 달에 한 3번, 4번씩은 이렇게 남쪽으로 출장을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는 출장을 갈 일이 없어지는 게 부산, 대구, 대전, 뭐 천안 이런데 대형 매장이 생기니까 제 사업이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제가 하는 항공화물 회사도 마찬가지로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직원을 안 뽑고 차도 안 사고 사무실도 없이 저 같은 회사한테 좋은 가격을 주면 제가 세일을 해가지고 DHL 비행기에다 실어주는 거예요. 물건 콜솔에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화주랑 다이렉트 직거래를 하기를 원하다 보니까는 제가 경쟁력이 점점점 없어지니까 탈모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인솔자 일을 해요. 한 달에 반은 유럽에 나가서 이제 인솔자 일을 하고요. 한 달에 반은 한국에 있을 때쯤에 좋은 제품이 있으면은 많이 사왔어요. 늘 사온 제품을 이렇게 썼었거든요. 우리 작은 아이는 또 아토피가 있어요. 딱 그때쯤에 시크릿을 전달을 받은 거예요. 집사람이. 어느 날 이제 퇴근을 하고 갔더니 하얀 박스가 욕실 앞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발로 툭 차면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600만 원씩을 늘 생활비를 줬었어요. 600만 원을 생활비를 주고 카드값을 제가 따로 썼어요. 제 카드값을. 집안에 대소사도 제가 따로 하고. 그러면은 어느 날 이제 조금 힘들어가지고 생활비를 200만 원을 처음으로 돌려봤어요. 결혼 생활비. 처음으로 들려주니 집사람이 그때쯤에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 위기의식 속에서 든 생각이 학원비를 애가 공부 안 하니까 학원을 하나 끊을까? 이 생각. 보험을 하나 깰까? 적금을 하나 깨야 되나?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쯤 이 제품이 좋으니까 저희가 재구매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시크릿 제품을 뜯어서 쓰다가 보니까 재구매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도 정보를 받았잖아요. 얼마요? 220만 원. 그죠? 재구매 10만 원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한테 정보를 준 스폰서는 지금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저를 놔놓고 없어졌어요. 네. 근데 그 스폰서는 그때 당시에는 핀이 플래티늄이었어요. 근데 그 플래티늄이다 보니까 한 150, 200 이상의 주급을 받고 있는 걸 보니까 나도 한 달에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집사람이 유튜브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17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에 귀 닫고 눈을 감고 살았어요.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ACN, 월드벤처스, 애터미 여러 가지 한 7, 8개 정도의 네트워크는 제가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저를. 왜요? 저는 매장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찾아오면은 내가 할 거는 아니다. 근데 지인들이 오니까 그냥은 못 돌려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뭐라도 하나 사줬어요. 내가 먹어볼게, 발라볼게, 그리고 좋으면 너한테 얘기할게. 이걸 반복을 하던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 그거 써볼게라고 하면 그들이 뭐를 하냐면은 트렁크에서 물건을 탁 꺼내다가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뭘 해야 돼요? 트렁크에다 물건을 해놔야 되겠죠. 애터미가 몇 년 전 회사인지 혹시 아시나요? 10년이요. 네, 2007년도에 방판으로 시작했다가 2009년도에 네트워크로 전환이 된 회사예요. 그러면 2010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26년 직장 생활을 하던 거를 정년퇴직을 하고 처음으로 만난 네트워크가 애텀이에요. 선점이었겠죠, 2010년도에요. 네. 네. 저희 어머니가 가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애터미를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쓰던 방에 물건이 하나가 쌓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네트워크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알아볼 때 듣지 말라 그랬어요. 듣지도 말라고, 하지도 말라고. 근데 그걸 계속 들어요. 어디서요? 침대에서. 1시쯤 자려고 누워있으면 옆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는 어느 날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제품이 일단 좋으니까. 그죠? 머리가 일단 안 빠지니까. 좋은 마음에 이걸 듣다 보니까는 월 10만 원 쓰면서 부자가 되고요. 누군가는 10억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이상한 다단계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혹시 저게 사실이라면은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알아본 게 지금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플래티늄이라는 핀을 이제 달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이아몬드를 꿈꾸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근 한 2달 정도 동안의 소득은 한 2천만 원 정도는 지금 번 것 같아요. 네. 정의자 사장님이 50억 벌었다고 했는데 2천만 원대 제가 이제 미팅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저희 홈미팅 때 좀 사장님들이 많이 모이면은 예전에는 한 50분 가까이 모였었어요. 지금 뭐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뭐 떨리거나 그러지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강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마이크 잡고 처음 해보거든요. 네. 저희가 시크릿을 하는 이유예요. 부자 되고 싶죠? 네. 저는 이 2번이 제일 와닿아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고 싶어서 시크릿을 해요.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것은 보너스가 되는 것 같고요. 당연히 이게 다 되면 저희가 행복하게 가정을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겠죠. 네, 돈이 있으면 행복한 거 맞잖아요. 그죠? 네. 모두 가능한 일이 있게요. 이 사업은 점포가 없어도 되고요, 경험이 없어도 되고요, 소자본으로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인세적인 소득으로, 권리적인 소득으로 대통령이 아니라 왕과 같은 일이에요. 대통령은 임기라는 게 정해져 있죠. 그죠? 나만 하다가 끝나요. 근데 왕은요, 시크릿은 왕 같은 사업인데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임기가 없어요. 네.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은 제가 주급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를 우리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이 달라요. 저는 항상 사업 설명을 할 때 시크릿이라는 회사를 저는 프로모팅을 잘 해야 되잖아요. 2,500개 정도 되는 네트워크 회사 중에 한 140여 개가 합법이래요. 합법. 근데 저는 시크릿을 어떻게 자랑을 하냐면은 유일하게 공기업에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 회사다. 140개 합법적인 회사 중에서 6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가 유일하게 공기업 KTNG의 본사가 있다. 왜냐? 출발이 다르기 때문이다. 백화점, 면세점에서 유통을 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볼 때도 이 회사는 그냥 다단계 회사가 아니고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 네가 그 본사에 와서 한번 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출발점이 다른 네트워크예요. 뭐가 보이죠? 빙산. 빙산이 보이죠? 네, 이거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제대로 알고 보면 시크릿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시크릿이 그냥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제 이제 상위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이수빈 스폰서님이세요. 그 위에 이제 우리 오연주 스폰서님 계시죠? 이분들이 저의 이제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의 모습이 현재는 이렇다라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우리 사장님들도 다 이렇게 바뀌실 거고요. 네. 현실 정보 뭐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요 그림의 팩트는 어쨌든 세금을 축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평범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라면서는 이 시장이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기회를 가져보자라는 거고요. 이거 이런 PPT 자료는 많이 보셨잖아요. 5포 시대, 3포 시대. 네.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연애, 결혼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데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는 사업 전달을 했는데 비전을 봤어요. 그 전에 불법 다단계에서 피해를 봐가지고 지금도 매달 15만 원씩 돈을 갖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진빚을. 근데 그 친구가 네트워크를 시크릿을 들었는데 청약 통장을 깨서 시크릿에 사인을 했어요. 왜냐? 본인은 월급을 한 200만 원 정도 받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청약을 어차피 안 깨고 계속 갖고 있어도 당첨이 돼도 자기는 직장만을 못해요. 그러니 시크릿을 듣고 보니까 이게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가 빠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청약을 깬 거죠. 예.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렇게 빌딩을 땄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은퇴 후 40년, 재수 없으면 50년, 그죠? 네. 시크릿을 하기 전에는요 벽에다 똥칠할 때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근데 똥칠할 때까지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돈을 계속 쓰면서 이제 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크릿을 하는 이유인 것 같고요. 이런 간판들이 지금 좀 흐린데 이런 자영업은 미친 짓이다 라는 책이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지인들이 자영업을 만약에 한다라 그러면은 이제는 말려야 돼요. 네트워크를 말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자영업을 이제 말려야 되는 시대라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다 본업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경제가 어려운 건지 경쟁력이 없는 건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 선택의 장벽도 무너지다 보니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누구네 아빠는 똥터요. 맞아. 이거 웃으시는 사장님들이 일단은 나 몰라. 60년대 말에 이후에 70년대 초중반의 사장님들이시고 그래서 29살짜리 청년이 60세까지 혼연 이어를 진짜. 하겠대요. 어떡하면 시대가 좋아. 진짜 많이 바뀐 거예요. 이런 공무원 12년차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받는 소득이 이제 3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진짜. 비정규직이 1000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고요. 네트워크 마케터 회원 수도 1000만 명을 바라보고 슬프다, 있어요. 슬퍼. 직장인들이 이제 답답하죠. 답이 없죠. 예. 직장인들이요. 보통은 한 300만 원, 500만 원 만약에 월급을 받는다고 쳐볼게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해요? 보통 한 10시간, 12시간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300만 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1년 있다가 500만 원으로 월급이 오를 확률이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제로라고 봐요. 그죠? 근데 그 직장이 없어지거나 그 사람이 잘릴 확률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가 이 시크릿이라는 거를 전달을 할 때 이 직장인들한테는 우리 오연주 스폰서가 우리 레드 다이아몬드인데 크라운인데 50억을 벌었대, 25억을 벌었대, 10억을 벌었대라는 얘기는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삶의 도구로 붙잡고 있는 이 직장을 자기들이 완전히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를 너무 다단계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은 네가 지금 비누, 샴푸, 치약, 화장품을 바꾸는데 네 월급이 1년 있다가 100만 원이 오르는 일이야. 200만 원이 오르는 일이야. 왜? 여기에서 있는 이런 보상이 그냥 네가 대한민국 평범한 아줌마들이 1년 정도쯤에는 실버라는 직급은 가거든? 근데 네가 그 실버가 된다라 그러면 네 월급이 그래도 한 달에 한 300~400만 원 정도쯤은 추가적인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리겠죠. 네. 한우물만 팔아. 네. 옛날 말이에요. 위기가 오기 전에 플랜 B를 꺼내라. 어떤 플랜 B를 꺼내셨나요? 시크릿. 시크릿이죠. 네. 시크릿 쉽나요? 네. 시크릿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어려운 거를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혹시 63빌딩이 몇 층인지 아세요? 63층 아니에요. 63빌딩은 58층이에요. 네. 58층인데 거기 꼭대기까지만 올라가면은 저희가 주국점이라는 거를 갈 수 있대요. 근데 못 올라가실 사장님 계세요? 아니요.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 올라가야 돼요. 대신에. 혹시 나는 도가니가 안 좋아서 2층 좀 올라가서 포기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죠? 근데 시크릿은 많은 사람들이 플랜 B를 꺼내기는 했는데 한 달 만에 와우팩 값을 뽑기를 원해요. 2달 만에 주급이 한 2, 300씩 막 찍히기를 원하고요. 3개월 만에 월천 주천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우리 사장님들이 생각할 때 강한 자가 살아남나요?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건가요? 살아남은 자. 네. 그럼 시크릿은요 살아남기만 하면 돼요. 우리 사장님들이 여기 뵈니까 여기 인천 사장님들이시잖아요. 우리 사장님들은 다 살아남으실 거예요. 한 분도 빠지지 않어요. 왜요? 그러니까 11시에 여기로 오시려면은 적어도 몇 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또 이렇게 이쁘게도 다들 화장도 하시고 오신다는 얘기는 남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러면 저희 꾸준하게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처음에는 시간 투자는 많이 돼요. 근데 돈은 적게 된대요.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시간 투자는 적게 되고 돈이 많이 된대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시간 투자는 적게 했고 돈도 적게 됐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다 보니까는 요즘은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는데 돈도 조금은 처음보다는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업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많이 늘고 있어요. 5조 원 시장이 2015년 자료거든요. 지금은 아마 6조를 넘어서 거의 7조 원을 향해서 가고 있을 거예요. 김태수 박사님이 이게 100조까지 커질 거래요. 100조가 커진다? 저희한테 돌아오는 수당이 35조가 될 거예요. 35조. 지금 저 5조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에요. 라면 매일 드시죠? 자주 드시죠? 라면 시장이 1조 9천억이래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시장이 큰 거고요. 800만 명, 지금 한 900만 명 가까이 육박이 되고 있을 거고요. 1,500만 명까지 늘어날 거래요. 그렇다면 저희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올 건데 저희는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의 선점이라는 걸 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똑똑하기 때문에 알아보고 들어올 건데 시크릿으로 들어오게끔 하는데 그들이 우리 밑으로 들어오게. 그죠? 어디 밑으로요? 내 밑으로. 네, 들어오게 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인 거죠. 이분 아시죠? 네. 저희 1월 컨벤션 때 킨텍스에 오셔서 격려사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장인데 이분이 평생 하신 일은 대통령 경호실, 경찰청장을 했었어요. 왜요? 불법은 때려잡고 합법은 적극적으로 양성하라고. 네. 이분들 훌륭한 분들은 하예요. 근데 누구는 하지 말라 그러죠? 동남아. 동네 남아있는 아줌마 아저씨들은 하지 말라 그러는 사업이에요. 여기에서 저쪽에 소비자, 저기도 소비자. 어디가 제일 싸게 사죠? 현재 여기까지는요? 여기가 제일 싸지 않나요? 네. 그렇죠? 요거는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저희 집 앞에도 보면은 노우 브랜드라는 마켓이 생겼어요. 그거는 이제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유통만 하던 회사들이 제조에 참여를 해서 그 제품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노브랜드 매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매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희는 맨 밑에 소비업자라고 그러죠. 소비업자. 저희가 소비를 통해서 사업이 되는 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송중기처럼 잘생기지도 못했고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김태희처럼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는 광고라는 거를 섭외를 받아본 적이 없죠. 송중기는 하이트 맥주를 꿀꺽 4번을 하고 40억을 받았네요. 오, 씨. 김태희는요 헤라를 광고하고 50억을 받았대요. 근데 우리 한미정 사장님 계시네요. 네, 우리 한미정 사장님 같은 미스코리아 출신 사장님은요 이런 섭외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저희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시크릿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전제가 하나 따라요. 반드시 유통이 돼야 돼요. 유통이 안 되면은 시크릿에서 저한테는 연필 한 자루도 안 줘요.
근데 누군가가 제 얘기를 듣고 전 제품을 한번 쓰잖아요. 그리고 재구매를 하면은 저희한테 광고비, 유통비를 꾸준히 주겠다라는 거예요. 해볼만 하겠죠? 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제 기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원한 불법은 없어요. 첫 번째는 합법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 사업을 누군가한테 알리는 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리는 이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합법적인지를 제일 먼저 확인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생필품을 취급하는 회사여야 돼요. 생필품. 반복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야 돼요. 혹시나 누군가가 찾아왔는데 건강보조식품을 하는 회사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럼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사장님들도 혹시라도 누군가가 건강보조식품을 가지고 찾아오면은 하지 말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사장님, 오늘 아침에 머리 감으셨죠? 양치하셨죠? 화장하셨고요. 그죠? 샤워하셨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는 경기가 어려워지든 안 어려워지든 저희는 이걸 쓴다라는 거예요. 반복적 재구매죠. 카드값이 지금 연체가 되고요. 아파트 관리비가 밀려 있고요. 애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머리를 해야 되는데 파마를 할 돈이 없어요. 건강 보조식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저희는 이거 인세적인 소득을 바라고 하는 사업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꾸준히 재구매가 안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건. 그래서 반복적 재구매가 일어나는 소비재 형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 거는 점을 하나 찍어놨어요. 점을 하나 찍어놓는 회사가 있고 작은 삼각형의 회사가 있고 아메이처럼 큰 삼각형이 있다라고 치면은 어떤 회사를 해야 되겠어요? 점이요? 작은 삼각형을 해야 돼요. 여기 요만한 회사가 하나 있고요. 이만한 회사가 하나 있고요. 이만한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요 두 번째 회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제가 1번이고 제가 10번일 수는 있는데요, 100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101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저희 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업 설명을 늘 할 때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메이라는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1등하는 기업이에요. 그죠? 91년도에 들어왔는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연매출을 1000억을 하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시나요? 입소문 방식으로 연매출을 1000억을 올리는데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시크릿은 2012년 9월에 들어왔거든요. 연매출 1000억을 하는데 3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다라 그러면은 이 회사가 지금은 작지만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에 1000억이라는 매출을 일으키는데 3년밖에 안 걸렸다고요. 근데 아직은 회원 수가 적다고요. 오토시 파는 인원이 이제 4만 명이 넘어간대잖아요. 저와 같이 사업을 열정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은 한 10,000명도 안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80만 명? 그죠? 근데 이 속에는 미국, 멕시코, 한국, 호주, 캐나다, 일본, 독일 이 사업자들이 10만 원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와우팩을 내린 사람도 있고요. 회원 번호 팩을 내리려고 가입을 해놓고 스타트 키트조차도 안 산 사람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직은 회원 수가 적다고. 이게 기회가 된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로 저는 지금 미국에 누나가 2명 살아요. 필라델피아랑 뉴저지에 이렇게 누나가 2명 다 미국에 사는데 간지 다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3학년짜리 딸을 키우고 있거든요. 이 시크릿 사업을 통해서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시간적으로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을 갈 수 없었어요. 미국을 2박 3일 갈 수 있나요? 못해도 열흘은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열흘 동안 자리를 비우면은 이게 안 돌아가요. 시스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민을 가려고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제가 당내장을 긁어내야 돼요.
아니면은 세탁소에서 독한 약을 마시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저한테 일자리가 없어요. 근데 시크릿을 알아보니까 이 사업이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원코드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의 회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급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 1년쯤 지나면은 지금 받는 주급에 아마 공이 하나 더 붙을 것 같아요. 공이 하나 더 붙으면 얼마 되냐면요. 적게는 한 150, 1500에서요. 많게는 한 2000 정도 될 거예요. 300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미국에 가면은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에서 시크릿 다이렉트 USA로 거주지만 신고를 하면은 저는 USA에서 정하는 수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시크릿 다이렉트 USA에서 저한테 오토십을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미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네요. 그죠? 네. 대박 아닌가요? 대박. 네.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한 국가나 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꼭대기라는 게 기회라는 거예요. 항상 이 꼭대기는 미국이었고요. 한국은 네트워크의 식민지였잖아요. 30개, 25개, 28개를 열고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뭐예요? 허가제. 다른 나라는 신고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그만큼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꼭대기에 앉혀줬다는 거. 아시아의 모델하우스가 한국이라는 거. 그죠? 네. 5번째로요. 좋은 보상이어야 돼요. 좋은 보상. 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을 때 빠르게 우리한테도 소득이 올라와야 되는데 시크릿도 3년, 5년, 10년을 하면은 소득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쉽고 빠르고 큰 돈이 돼요. 누구한테나. 예. 그래서 좋은 보상이에요. 시크릿의 가치예요. 글로벌 선점, 제품력, 막강한 수익 구조, 부의 공동체라는 약간 소름 끼치는 그런 우리 오너의 마인드가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 같고요. 시크릿의 10년 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본다라 그러면은 굉장히 잠이 안 와요. 저는 처음에 집사람이 그렇게 유튜브를 듣던 거를 쭉 듣다가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저희 집사람한테. 저희 집사람은 그때 해외에 있었어요. 해외에 있었는데 사업 설명회가 있는데 저한테 한번 가보래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용인이래요. 용인으로 갔는데 미끼였어요. 미끼. 영화배우 유승용이 저의 업라인이었어요. 영화배우 유승용 씨. 예승이 비타민 아시죠? 네. 거기가 저희 업라인이었었는데 거기에 처음 가서 저희 상희 다이아몬드 이소연 사장님을 처음 거기서 만나요. 그래서 그분의 500만 원 되는 주급을 보고 그분께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동안에 9만 원에서 한 11만 원 정도 수준의 오토십 하는 거를 쭉 보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시크릿의 1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한 게 아니라 저의 그냥 1년 뒤, 2년 뒤의 모습을 상상을 하니까 진짜로 시크릿을 처음 듣고 한 2달 정도 동안에는 잠을 못 잤었어요. 매일 꿈을 꾸고 매일 헛소리를 하고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 헛소리를 했던 이유는 한 달 동안에 실버라는 직급은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스페인으로 출장을 갔어요. 그 공항에 이제 데려다 주면서 제가 잘 갔다 와. 내가 그러면 실버를 해놓고 있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버는 8명이잖아요. 하겠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에 한 20명 정도 만나서 16명 사인받으면 실버가 된대요. 그래서 내가 실버 해놓고 있을게 갔다 와. 근데 저희 집사람들 그거를 거의 몇 프로 정도 믿으셨어요? 100%. 저희 몇 프로 믿으셨어요? 100% 믿었대요. 100%. 왜냐면요 저희 집사람이 아는 저는요 파지를 주워도 월 1,000만 원은 벌 사람이에요. 왜냐면 남과 다르게 파지를 좀 이렇게 경쟁력 있게 이렇게 주술 거예요. 뭐를 해도 잘할 거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었거든요. 근데 제가 못했어요. 결론은 제가 한 거는 이거예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기 일대에다가 저희 엄마, 일대에다가 저희 장모님 이렇게 2명만 달아요.
한 50명 정도 만났거든요. 만나고 사업 전달을 했어요. 거기 그 짧은 한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전달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확신도 없었고, 지금처럼 레이저를 쏘지도 못했고, 지금처럼 사업 설명도 못했어요. 이 시크릿이라는 거를 좋기는 한데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네. 딱 그게 맞다 보니까는 아무도 제 손을 안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던진 사람이 툭 하고 툭 했으면요, 이 일대 자리가 이 소중한 사람의 자리가 아니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니 밑에는 몇 명이 있냐면은 90명 정도가 있고요. 저희 장모님 밑에는 43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잘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부문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집사람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었죠. 이렇게 이런 건 빨리 넘어갈게요. 많이 보셨던 거니까. 제가 이제 주로 할 얘기는 보상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상을 좀 나름 재밌게 잘 풀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보상을 좀 많이 말씀해 드릴 건데,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시크릿은요, 유독 성장률이 1위래요. 사업 전달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안 돼요. 다 똑같대요. 시크릿 들어보니까 어떤 거 같아요? 다 똑같아. 비슷한 거 같네. 좋네. 다 똑같대요. 그렇다라 그러면은 제가 얘기해요. 왜 얘만 다 똑같다라 그러면 얘만 성장률이 1위일까? 얘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얘가 1위가 이렇게 되는 데는 똑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입소문 방식인데, 얘가 입소문이 빠르게 퍼진다라는 얘기는 제품이 아마 굉장히 좋을 거야. 그리고 이 제품이 굉장히 비싼데 싸게 쓰다 보니까는 이게 입소문이 빠를 거야. 그리고 이 제품이 뭔가 건강하고 어떤 이런 장점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회사를 또 프로모팅을 해. 지금도 2014년, 15년, 2016년도에도 시크릿은 굉장히 상위의 랭크가 되면서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이제 1000억에서 2000억을 향해 가고 있죠. 1조까지 건강 보조식품이 나오면은 널뛰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아마 2020년도 전에는요, 애터미는 따라잡을 것 같아요. 애터미는. 그리고 2020년도가 딱 넘어서는 시점에서 이제 아메이랑 경쟁을 하면서 저희가 1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때 저는 아마 최하 크라운 정도는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인생이 바뀔 것 같아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1000억 돌파되면은 철수 안 한다는 얘기는 아시죠? 네. 절대 안 망한대요. 검증이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두 명의 이제 형제가 하는 회사죠. 혹시 신규 사장님 계신가요?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 안 계시죠? 안 계세요? 두 명의 형제가 하는, 유태인 형제가 하는 사업이에요.